교육사회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볼 주제는 교육과 사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제 사회란 무엇이고 교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오늘은 그 둘 간의 어떠한 그 연관관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서 좀 더 저번 시간보다 좀 발전된 얘기, 좀 복합적인 복잡한 얘기를 다루어 나갈까 합니다. 그런 관계를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여기서 나와 있듯이 상관관계와 인과관계, 그리고 계층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교육과 사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를 좀 빠르게 한번 훑어보고, 그리고 교육과 사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그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로 계층이 무엇인지, 계층이란 무엇을 말하는지, 어떻게 정의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다음 시간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는 사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교육이 그 사회의 정의에 따라서 교육은 또 어떻게 이해될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회는 개인과는 확실히 다른 어떤 좀 복합적인 그런 집단에 대한 얘기죠. 인간들이 모여 사는 삶이 어우러지는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딱딱하게 표현을 하면 인간 집단들이 모여 살고, 그리고 잘 모여 살 수 있도록 하는 많은 제도들이 모여 있는 공간이라고, 하나의 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라는 얘기를 하면서 제도와 제도와의 관계, 그리고 제도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제도와 집단 간의 관계, 뭐 이러한 예시를 들면서 관계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또한 그 관계를 좀 매끄럽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 제도가 왜 또 필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관계는 왜 중요한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모두 다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두 비슷하거나 아니면 모두가 똑같다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형성이 될 거고, 그리고 관계를 맺는 게 그렇게 어렵거나 불편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가족들만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와 성격이 맞는, 우리와 잘 맞는 친구들만 만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특히 학교라는 공간이 그렇죠.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다른 사람들끼리 어떻게 좀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리고 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좀 다른 사람들끼리도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살아나가는 것을 굉장히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어떤 사회가 더 바람직한 사회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관계라는 용어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제도는 우리 모두가 다 성격이 둥글둥글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난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간인 이 사회가 잘 굴러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어떤 법과 규범과 같은 질서가 필요할 것이고, 또한 어떤 시스템이 잘 짜여져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뭐 시스템이란 말도 했고, 제가 체계란 말도 했고, 체제라는 용어도 썼는데, 거의 다 뭐 이렇게 비슷한 것을 표현하기 위한 용어였습니다. 개인이 다 뭔가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게끔 하는 그 어떤 구조물들, 시설들, 체계들, 질서들,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개념이 바로 제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도 그렇게 크게 부딪히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고, 이 사회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유지될 수 있는 하나의 동력을 제도가 제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들도 있는가 하면 자연스럽게 어떤 문화, 한 사회의 문화도 제도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문화나 관습과 같이 오랜 시간에 걸쳐 자연스럽게 형성된 질서나 그 질서들이 모여인 질서들을 포괄하는 개념인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 사회학을 기반으로 교육사회학에서는 교육을 제도로서의 교육으로 한정지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좀 비교육적이고 굉장히 딱딱해 보일 수도 있지만, 교육이 사회의 필요에 의해서 생겨났고 사회를 움직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가정을 가지고 교육을 얘기해 볼 겁니다. 그래서 제도로서의 교육은 교육이 어떠한 기능들을, 어떠한 역할들을 우리 맡고 있는 것이지, 인간이 생존하고, 그리고 관계를 형성하고, 그리고 갈등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이 사회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좀 기여할 수 있는 지식을 전달하고, 지식을 또 창출해내는 제도로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가정을 가지고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여기서 지금 얘기했듯이 사회의 발전, 사회가 유지되는 것, 조화롭게 다른 사람들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에게는 또 다른 사명이 주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를 발전시키라는 것이죠. 지금보다는 더 긍정적인 바람직한 모습으로 변화하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고, 교육에게 그러한 부분들을 또한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육의 기능들을 다양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효율적인 자원 활용과 인력의 배치라는 관점에서 사회가 발전하려면 이런 거죠. 모든 인간들을 능력 있는 인간으로 만들 수 있다면 이 사회는 당연히 발전할 겁니다. 모두 다 똑똑하고 또 용기 있고 그리고 운동 능력도 뛰어나고,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인간이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안타깝게도 굉장히 그 능력이 굉장히 다르고, 어떤 능력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도 조금 차이가 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능력에 맞는 일자리, 능력에 맞는 자리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그러한 얘기들을 우리는 여기서 계층화라는 용어를 가지고, 계층화가 된 상태가 이제 계층이겠죠. 그래서 계층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우리는 교육의 기능과 또한 한계에 대해서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계층화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그런 겁니다. 서로 다른 인간들을 각자의 능력에 맞는 자리로 배치시키는 작업, 이런 거죠.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좋은 대학교 가서 좋은 직장을 얻더라.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는 계층화라는 용어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볼 겁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교육과 사회와의 관계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